안녕하세요.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 이 책의 작가 임승수입니다. 이 영상은 그 수호서재 출판사 이벤트인데 제 책을 읽고 그 질문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자가 이제 직접 답을 하는 그런 영상을 찍는 그런 이벤트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해주신 독자분들의 답을 저자가 직접 전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씩 질문을 읽고 제가 답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 한 분 쥐군 땡땡님, 혹시라도 이제 개인 정보가 민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좀 읽으면서 가리겠습니다. 쥐군 땡땡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특별한 질문은 없긴 하지만 이전부터 체제 관련 고찰이나 연구를 위해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질문을 한다면 한 가지 오해를 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혹은 자유주의와 이념 대립을 한다는 오해이자 일종의 조박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질문하신 분은 이미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무슨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것이 마치 사회주의는 무슨 독재 같고 그 사회주의의 반대는 민주주의다 아니면 자유주의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책에도 누차 이제 제 책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에 누차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남과 북의 분단 구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되게 악마화하고 왜곡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경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보통 이제 민간 기업이 많고, 그 민간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노동자도 고용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판매해서 이윤을 내는 게 목적인데,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도 공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기업들. 그런 공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기업 비슷한 모습 아닐까,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공기업이 굉장히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중에 더 많은 부분이 이 공공부문, 공기업에서 이제 제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민간 건축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지만, 앞으로 뭐 국가가 이 좀 더 많은 이제 그 서민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저렴한 서민형 아파트를 지어서 누구나 굉장히 경제적 부담을 가지지 않고 거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영역이 아니라 그 주택 영역이 점점 사회주의적 어떤 시스템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민주주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야말로 소수의 자본가가 어마어마한 부를 움켜쥐면서 자본가 독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동등한 조건이 됐을 때 서로 간의 입장이나 이런 처지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더 민주주의가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사회주의가 개개인의 어떤 그 경제적 권력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누구나 더 동등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권리를 내세우고 좀 더 주의 주장을 펼 수 있는 좀 더 민주적인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를 하시죠. 자, 그리고 황땡갑 선생님이 사회주의자란 말이 우리 사회에 잘 용납되지 않는데, 이 책을 낸 배경이 자본주의에 대한
모순 때문이었나요? 이 질문이 조금 모호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사회주의라는 말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잘 이렇게 대중화되지도 않고 선입견이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제목에다가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이라고 딱 박아가지고 이렇게 낸 것은 바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모순을 조금 더 이 책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서이냐, 뭐 이렇게 말씀을 아마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어떤 사상적 사조가 등장하는 과정 또한 자본주의의 어떤 빈부격차 문제나 차별과 불평등 문제가 격화되면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시스템,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소수의 자본가들이 사적으로 소유하면서 거기서 모든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공재로 바꿔서 뭐 공기업으로 바꿔서 어떤 공익을 위해서 운영해야 된다 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자본주의의 폐단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황땡갑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도 뭐 크게 뭐 제 의도와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의 모순을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야지 우리 인류가 좀 더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고민 속에서, 그리고 그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주요한 대안이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니까 이 책을 냈겠지요. 자, 그리고 김땡 왕자님은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왜 사회주의가 실패했을지 작가님 의견이 궁금하고, 자본주의와 결합된 새로운 어떤 무슨 주의인지 모르겠지만 땡땡주의라는 것이 오히려 생겨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고민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미 실패했고, 오히려 이 자본주의 이후에는 자본주의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와 결합된 형식의 뭔가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사회주의 나라들은 실패할 경우 결국 자본주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답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1917년에 이제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주의가 국가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아직 100년 남짓이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보면. 그런데 인류의 어떤 체제가 바뀌는 그런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중세 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것도 그렇게 단시일에 된 게 아니거든요. 뭐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자본가 계급이 등장을 했지만, 그들이 주도가 된 이 정치 세력들이 또 한 번에 무슨 아주 단시일에 세상을 뒤집은 건 아닙니다. 수많은 뭐 혁명과 반혁명의 과정이 있었고, 그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이 꽤 길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제대로 이제 현실의 모습을 드러낸 지 100년 남짓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인류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긴 역사적 흐름 속에서 봤을 때 뭔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은가. 그래서 뭐 과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자본가들이 주도가 된 부르주아 혁명들이 굉장히 실패하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같은 것도 단기적으로 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도 결국에 그 프랑스 혁명의 주역들이 다시 이제 단두대에서 생명을 잃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귀족들이 다시 복귀하고, 이런 뭐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후의 사회, 지금도 여러분 아직 우리 사회는요, 혼합경제예요, 혼합경제. 제 책을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조차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사회복지라든지 공공부문은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사회주의적 시스템이죠.
국가가 GDP의 상당 부분을 조세로 걷어들여서 그 세금을 계획경제로 계획해가지고 공공부문에서 집행하잖아요. 이것은 어느 봐도 사회주의적 성격의 경제정책이지 자본주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현재 사회들도 현대 국가들도 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느 정도 결합된 혼합경제 시스템, 그 정도는 다르지만 북유럽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사회주의적 요소가 많이 결합된 혼합경제 시스템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정자본주의라는 표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그 공공부문으로 뭐 복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명백하게 사회주의적인 성격의 정책들이기 때문에 혼합경제가 맞는 표현이지,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이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주의적 정책들에 대해서 좀 이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표현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주의 나라들은 실패할 경우 결국 자본주의로 가는 것이 답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과도기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지금 그 중남미 국가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좌파 정부가 들어섰거든요. 심지어는 가장 친미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콜롬비아조차 그 좌익 게릴라 활동을 했던 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성향의 국가들이 중남미에는 거의 다 들어선 상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좁은 대한민국의 시선에만 갇혀 있어서 그렇지, 지금 미국이나 영국의 젊은 층들, 20, 30대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가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보다 더 높다는 뉴스들은 뭐 속속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굉장히 이것을 지금 뭐 바로 무슨 승부가 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지 않나. 역시 긴 호흡에서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좀 더 모든 인류가 함께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것이 지금의 자본주의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황땡아님이 질문하신 거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이미 자본주의에 물든 인간이라 그런지 자본주의의 유혹, 욕망들을 뿌리치기 힘듭니다. 뭔가 강력한 한방은 없는 느낌이에요. 사회주의적 경향이 많이 가미된 자본주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유럽 사회처럼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도 우리 사회가 지금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북유럽처럼 좀 더 사회주의적 성향이 더 높아진 사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한 큐에 뭐 한 방에 사회가 싹 다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도 지금 상황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회주의적 정책들이 도입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하고 있고, 그 단어가 가지는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도 당분간은 혼합경제 체제로 인류가 많이 갈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런데 그래도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정책들이 더 도입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땡 형님은 또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라고 하면 을의 자본주의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러시아, 베트남 같은 국가들도 요즘엔 자본주의 정책이 많이 스며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정책을 도입하고도 사회주의 국가가 유지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어느 정도 혼합 경제를 다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중세 봉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할 때도 갑자기 중세 봉건적 요소가 한꺼번에 싹 다 사라지고 뿅 하고 바뀐 게 아니라
알다시피 과도기에는 그 두 가지가 다 공존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한쪽이 더 비율이 높아지다가 이제 질적 전환을 하는 이제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간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방 국가들하고 좀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방 국가들 얘기를 들어주고 양보를 해야 되는 측면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 중국의 공산당이 자기들은 이제 사회주의 초급 단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많이 다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을 뭔가 칼로 무자르듯이 이거 저거라고 하기에는 현대사회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뭔가 그걸 그 뭐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황재윤님 같은 경우 질문이 되게 깁니다. 한번 쭉, 아이고 제가 성함을 얘기해 버렸는데, 황땡유님, 그래도 뭐 이해해 주세요. 황재윤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자본주의가 없다면 세상이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제가 글 쓰는 솜씨가 없어서 딱딱한 문장으로 써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부자가 되고 싶어 이제 막 독서에 빠져서 읽는 중 우연히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왜 이런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하고 책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보고 나서 사회주의가 대충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첫째,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여가 시간을 보낸다면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자들, 예를 들면 영화관 직원, 뮤지컬 또는 연극 배우, 가수 등등은 언제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나요? 둘째, 여가 활동 중에서도 인기 있는 활동이 있고 인기가 없는 활동이 있을 텐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빈부격차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셋째, 완벽한 사회주의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모두가 재산이 평등하다면 힘이나 외모처럼 1차원적인 매력으로 이성에게 이끌릴 텐데 이로 인한 불평등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것도 나라가 정해주나요? 번식을 위해 살아가는 동물로 태어난 이상 모두가 평등해질 수 있긴 한가요? 아니, 평등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인간의 불행은 비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디서든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만족한다면 모두가 평등하진 않을지라도 모두가 행복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도 어차피 본성에 따르는 동물이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불편하게 한 말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아유, 황재윤님,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비슷한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제가 조금 당혹스러운 것은 제 책에서도 내용에 있지만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똑같은 임금을 받고 완전히 그런 기계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 오해다라고 한 챕터를 할애해서 써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책을 전부 다 읽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질문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책에 있는 내용까지 지금, 왜냐하면은 이게 책을 어쨌건 읽은 분들의 대상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를 뭐 책에 있는 내용까지 일일이 다 여기서 조목조목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소모적인 것 같고요. 책에 일단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회주의라고 해서 어떻게 임금을 다 똑같이 받겠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들도 좀 더 열심히 일한 사람, 성과가 더 있는 사람에게 더 지급을 해줘요. 근데 다만 그 격차가 아주 크지를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국가에서
제일 어쨌건 이 직위상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게 그 어떤 임금 뭐 연봉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연봉 2억 몇천만 원 정도란 말입니다. 그죠? 민간 부문의 최고 경영자들은 훨씬 높은 돈들을 받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가 그 공공부문에서 제일 높은데도 그 정도밖에 왜 못 받느냐? 어쨌건 이 개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그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특정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를 지급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정서나 상식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점점 많은 부분이 공공부문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것일 텐데, 당연히 물론 성과에 따라서 임금이 차등을 둘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자본주의 사회처럼 어떻게 차등을 두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회주의 사회로 갈수록 내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복지라든지 어떤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에서 내가 살게 될 수도 있고, 교육이나 의료는 거의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뭐 일을 해서 받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공공 서비스들로 제공받는 것을 제외하고 남은 것들을 구입할 때 쓰는 데 사용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본주의만큼의 이제 빈부격차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가를 어떻게 즐기냐고 하시는데, 지금 인류가 이 정도의 생산력이 됐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주 4일 근무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어떻게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주의 사회로 가면은 지금 있는 이 실업자들을 다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면서 주 3일 근무, 주 2일 근무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하면은 여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나는 일하고 노는 날들이 일주일에 3일만 일하면 4일이 이제 일을 안 하는 날이잖아요. 그때 적정하게 영화관에 가면 되는 거지, 꼭 일을 뭐 밤늦게까지 하고 밤에 가서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예? 삶의 패턴 자체가 자본주의와는 달라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리크레이션, 엔터테인 쪽에서 일하는 분들의 그 업무 방식, 그리고 일반 이 노동자들이 그런 걸 즐기는 방식도 시간대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그런 거를 예상하시면은 굉장히 어긋남이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완벽한 사회주의는 어떻게 돌아갔냐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겠습니까? 인간이 하는 건데 완벽이란 없어요. 다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식의 사고는 그게 비현실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외모처럼 1차원적 매력으로 이성에게 이끌릴 텐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하잖아요. 제 아내가 저를 외모를 보고 결혼했겠습니까? 뭐 돈을 잘 벌어서 결혼했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매력을 느껴서 고맙게도 저랑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획일화된 존재는 아니잖아요. 다양성을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존재예요. 우리가 모두 이기적일 것 같지만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아무튼 그렇게 정도 답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룬통님, 사실 여기 있는 성함을 딱히 가릴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룬통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원숭이도 이해한 시리즈부터 자본주의 할래 사회주의 할래에 이어서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거 에세이 잘 읽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쓴 책 많이 읽으셨네요. 감사합니다. 2022년 1학기에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에서 강의해 주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들으셨군요. 작가님께서는 사회주의에 심한 반감을 가진 사람과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대화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설득하신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 얘기해 보시면 사회주의적 정책에 동의도 하고 필요도 느끼지만 한국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로 바뀔 필요까지는 아닌 것 같던데 작가님도 이런 분들을 만나보셨는지요? 다양한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 막 설득해야지, 저 사람을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버리게 됐어요. 우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살아온 삶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또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형성된 거니까 제가 어떻게 잠깐 만나서 한두 시간 얘기한다고 바뀔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대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진심을 가지고 최대한 친절하게 조곤조곤 자세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무리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뭐 없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친절하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좀 안 하게 됐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친절하게 전달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존중을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리고 청도소녀님, 사회주의 나라는 거의 없고 자본주의가 대부분인데도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으시겠지요. 자본주의도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많은 나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도 경제는 자본주의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은 사회주의가 더 나은 체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라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반복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혼합 경제 체제입니다. 그리고 북유럽, 우리가 선망하는 북유럽 국가 같은 복지 국가들일수록 그 혼합된 형태 중에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중남미에는 그 방향으로 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게 부침이 있는 건데 굉장히 지금 사회가 또 급진화되는 급진적 변화의 어떤 바람이 부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우리 인류가 좀 더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신유미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 어릴 때 공산당, 빨갱이라는 표현은 공산주의자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사회주의자를 의미하나요? 이거는 또 다음 백경록님의 질문과도 맞닿아 있어서 한꺼번에 할게요. 백경록님은 공산주의로 넘어가기 전 단계가 사회주의 맞나요? 이분이 좀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단어,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워낙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상하게 뜻이 왜곡이 돼 있는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사회예요. 그것이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그 바는, 예를 들어서 뭐 그야말로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생산수단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모두 사회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방식이 철저하게 수많은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민주주의적 어떤 토론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진, 그렇게 생산된 재화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모두가 합의된 방식으로, 민주적으로 합의된 방식으로 배분을 하고, 그리고 생산력이 극도로 높아져서 생계를 위해서 사람이 일해야 되는 시간이 극도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많아서
이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가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어떤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서 막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식으로 계급이 나뉘어 있잖아요. 서로의 경제적 처지가 다르고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못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뭐 공산주의 사회로 가면 그 생산 수단 자체가 사회화 됐으니까 모두가 입장이 동일해지는 거예요. 계급 구분이 없어지고 직업만 좀 다르다 뿐인 거지.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 아니면 그 이전에 계급이 나뉜 사회들에서 필요했던 어떤 법들이 필요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치안을 유지한다거나 공동체의 어떤 기본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가의 기능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민중들의 자치 기능으로만 사회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단계로 가면 지금 계급 억압기구로서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멸하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좀 먼 미래의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인류가 갑자기 그런 사회로 뿅 하고 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끊임없이 이 사회에서 자본 혼합 경제로 상당 부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사회주의적 요소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아마 갈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그 과도기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주의인 거죠. 여전히 자본주의적 요소도 있지만 사회주의적, 그 공산주의 사회에나 있을 법한 어떤 그런 요소들도 존재하는 그 어떤 과도기적인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공산주의를 무슨 독재랑 연결을 시키시더라고요. 전혀 관련이 없는 개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질문 10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이 짧은, 너무 이제 장황하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답을 좀 간결하게 드렸는데요. 어쨌건 뭐 이런 제 답이 여러분이 책을 읽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좀 해소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어쨌건 제 책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거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걸로 오늘 제 그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